네, 강프로입니다. 자,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금요일 날 4%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이 삼성전자가 약하더라도 하이닉스는 조금 강세 구간에 있었는데 약간 좀 실망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지난 하이닉스 영상을 보면 제 채널을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드린 내용이 있죠. 그게 뭐냐? 20만 원이 일단은 저항 구간에 있다. 이 저항을 받는 이 기간은 최소한의 22평이 62평을 돌파하는 정배열 구간으로 진입해 있는 그런 상황까지다. 근데 여기 여지나 다를까 20만 원에서 저항을 받은 그 상황이 됐습니다. 자, 지금 AI에 대한 거품론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AI 거품론이 진짜였다면, 이게 현실화되었다면 미국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이 AI 반도체 종목군들이 아닐 겁니다. 자, 근데 최근에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실제 미국 시장에서 AI 종목군들 그리고 반도체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까지 강세를 보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시장에서 HBM 관련주죠, 이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가 왜 약세를 보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금요일 날 끝난 건 0.8% 하락해서 끝났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실제 움직임을 한번 보면, 그쵸? 여기 하이닉스보다는 더 강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하이닉스에 대한 성장 전망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 중에서 이번에 들어가는 블랙엘은 전부 다, 뭐 조금도 아니에요, 뭐 조금이라도 마이크론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하이닉스 HBM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블랙엘을 납품을 받았고요. 내년에 들어가면 아마존까지도 블랙엘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발표가 되었다는 점,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HBM 관련된 내용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AI의 핵심이죠. 지금 물론 AI 서비스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AI 서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를 빼놓고 볼 수 없습니다. 엔비디아 지금 어떻습니까? 신고가요, 신고가. 그쵸? 어떻습니까? 자, 주봉입니다. 보세요. 엔비디아 주가 신고가 구간에 있죠. 왜 이렇게 하이닉스는 떨어졌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세를 보이느냐?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시장이 무한정 낮아지느냐? 지금 한국 시장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움직임도 안 좋고, 여기서 뭐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뭐 금투세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보셔야 되는 게, 하이닉스는요, 떨어질 만큼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실적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미국 시장이었으면 이 정도까지 떨어지진 않았을 텐데 한국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떨어진 겁니다.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낸 거고, 기술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뭐가 나온 겁니까? 여기서 역헤드 숄더를 만들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 정배열 구간으로 전환되는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 시작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조정 구간에 내가 피해야 될 게 아니라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AI 시대에서 이번에 블랙엘이 들어가죠. 블랙엘이 들어가고 나서 다음 버전, 그쵸? 교체 주기가 빨라진다. 원래 엔비디아는 신제품에 대한 공급하는 그 시기를 2년 주기로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것보다 더 빨라졌고요. 이번에 블랙엘이 나오면서 2년 주기에서 조금 땡긴다고 했는데, 결함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블랙엘은 이렇게 칩이 두 개가 들어가거든요. 이 칩이 두 개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연결을 시켜주는데, 이거를 첫 번째 출시를 하다 보니까 연결을 시켜주는 부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수정하는 데서 6개월 정도의 추가적인 이 시간이 소요가 된 겁니다. 다음에 들어갈 때는 더 잘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칩이 두 개가 들어가고 점점 더 고사양 쪽으로 가면서 HBM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HBM을 석권하고 있는 건 뭡니까? 하이닉스다. 마이크론이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마이크론은 하이닉스와의 가격적인 뭐 협상력을 위해서 마이크론을 띄워준 겁니다. 삼성전자는 안타깝게도 조금 그 이하가 되겠지만요. 근데 하이닉스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HBM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실적이 나와보면 알겠지만, 자, 보세요. 삼성전자 실적이 딱 나오고 나니까 야, 이거 반도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마이크론 실적이 딱 나오고 나니까 야, 이거 뭐 실적이 좋은데? 이런 부분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 하이닉스 실적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왔을 때는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문제점. 근데 하이닉스가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건 돈 되는,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반도체입니다. 레거시 쪽이 아니에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에 대한 중과 추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1분기에 2조 8천억, 2분기에 5조 4천억,
3분기 예상치는 6조 7천억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23년도에 그렇게 안 좋다고 했었던 그 실적치를 봤을 때 7조 7천억 원의 적자를 1분기, 2분기까지 하면서 모두 메웠습니다. 3분기 되면 흑자가 유지되는 것을 떠나서 적자를 봤었던 폭을 완전히 넘어서게 되고요. 사상 최대 실적을 올해 달성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성장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엔비디아를 봐야 되는데 엔비디아 주가 보셨죠?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대로입니다. 이미 신고가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이 대선이 있기 전에 한 번의 출렁임이 있을 수 있다. 지금 미증시가 너무 조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격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조정 구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이거 말고는 하이닉스에서 지금 악재는 더 이상 없다. 여기서도 악재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졌었던 이유는 여기 8월 달까지는 미국 시장이 야 경기 침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었던 거고 지금 나오는 경기 지표를 본다면요. 이 경기 지표를 본다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야, 미국 경기 너무 강한데? 야, 오히려 금리를 천천히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경기는 좋아지고 인플레이션은 잡혔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소프트 랜딩. 연준에서 얘기한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슈 그렇죠. 11월 달에 발생하는 미국의 대선 이런 부분만 딱 남아있다. 그 과정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시점에 타점을 잡아야 된다. HBM 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삼성전자와의 경쟁 전혀 이제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ESSD, 그렇죠. 서버에 들어가는 ESSD나 이런 부분들 모두 다 하이닉스가 석권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타점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 게 맞고 지금 현재로서는요. 바이오가 한국 시장의 주도주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바이오를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소통방에서 보시면 여기 ST팜이나 이런 종목군들 이거 하루에 뭐 3%씩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쭉 올려서 보더라도 그 전날 올릭스 10월 17일이죠. 어떻습니까? 올릭스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3시 18분 그쵸? 장 마감 전에 매도한 결과 충분한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루 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가능한 거고 실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본다면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ST팜 같은 경우에 제가 분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쭉 내려서 보시면 106,900원 이쪽에서 매수를 한 거고 이 금요일이에요. 10월 18일 쭉 보면 한 3% 정도 수익 구간 정확하게 돌파하는 구간을 잡았죠. 분봉으로도. 그리고 쭉 올려서 보더라도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매수 쭉 가서 매도한 결과 6% 정도의 수익 구간 매수한 가격대는 여기 나오죠. 28,300원 그리고 매도 가격대는 31,100원 어떻습니까? 6% 정도 수익 구간 하루 만에 이런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판단하는지 그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하이닉스의 반등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타점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가격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하이닉스의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다른 종목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종목으로 제가 매매를 했을 때 충분하게 수익을 냈는지 자 태성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으로 충분하게 급등세를 만들어낸 그런 종목인데 쭉 이렇게 늘려서 보시면 여기 5월 6월 달 넘어올 때 어떻습니까? 쭉 보시면 50% 수익 구간 어디에요? 신고가 구간 그리고 돌파하니까 또 매매 그쵸? 이런 부분들을 또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자 퓨처캠이나 이런 종목군들 충분하게 강한 종목군들이죠. 이런 종목군들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하이닉스의 돌파하는 구간의 실시간 타점도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아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내용을 알아야겠죠. 왜 우리가 이렇게 가격을 먼저 봐야 되는지 자 보시면 하이닉스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 2주입니다. 2주 동안 무조건 수익 전환 시켜야 돼요. 중소형주, 대형주, 미국 시장에 이르기까지도 그렇죠.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 2주입니다.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려면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겠죠. 이 두 가지 내용을 16페이지 이상 제가 충분히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하이닉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가에서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삼성전자의 상황도 안 좋고 한국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어려운 구간은 다 지나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그쵸?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